어떤 유형의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회피형 인간의 감정적 평정심을 무너뜨릴까요? 저는 이런 패턴을 수천 번도 넘게 보았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와 독립성의 대가인 회피형 사람들에게도 비밀스러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벽을 허물고 머릿속을 맴돌며 스스로도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집착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 패턴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회피형 사람들이 과거의 연애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사람에 대해 물어보면 평소의 침착함이 살짝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면 그 패턴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많이 매달렸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거나 열정적이었던 관계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절실하게 사랑해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어도 완벽하게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내던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회피형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인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행동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차갑고 뜨거운 태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회피형 사람이 거리를 둘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매달리거나 이유를 따져 묻거나 감정적인 소동을 피웁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회피형 사람은 자신이 거리를 두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매달리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으며 회피형이 만들어낸 거리를 좁히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이죠. 이러한 반응은 회피형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매료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피형 사람이 거리를 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좁혀야 할 거리 또는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안정형 파트너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상처받거나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가 24시간 내내 곁에 있어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애사에서 거리를 둘 때 상대가 매달리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비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동료가 없는 안정형 파트너의 반응은 회피형 사람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회피형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적 일관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회피형 사람들이 만들어내곤 하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쫓아다니거나 상처받아 멀어지는 극단 사이를 오가지도 않죠. 그들은 회피형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따뜻하면서도 독립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최면과도 같습니다.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만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안정형 파트너가 자신에게 매달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태도로 감정적인 혼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안정형 파트너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함을 무기로 권력을 촤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애에서 흔히 쓰던 방식이 안정형 파트너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안정형 파트너를 여태껏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다르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미스터리하다, 혼란스럽다 또는 속을 알 수 없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안정형 파트너가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 싸움에 익숙한 회피형에게 그들의 솔직함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피형 사람들이 안정형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 패턴이라고 보는 것을 회피형 사람들은 매혹적인 복잡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안정형 파트너의 능력은 회피형에게 고도의 감정 지능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혼자만의 공간을 내어주는 모습은 완벽한 연애 기술처럼 느껴지죠. 숨은 의도 없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는 신선하고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회피형 사람들의 전형적인 전략에 진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파헤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한 태도에 끌리지 않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거리를 두어도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심함은 전략적이거나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회피형 사람들은 방어벽을 치거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정형 파트너 곁에 있는 회피형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형 파트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씁니다. 먼저 연락을 자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파트너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감정에 더 깊은 호기심을 보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평소라면 피했을 법한 깊은 유대감을 스스로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때라면 숨 막힌다고 느꼈을 더 깊은 대화를 제안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안정형 파트너를 자신의 일상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회피형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쟁취의 대상이 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진심으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가치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그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소유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이는 회피형 사람들이 곁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역학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대신 그들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면서도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만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안정형 파트너의 건강한 감정 상태를 고도의 밀당 기술로 착각합니다. 전략과 조종, 극단적인 감정이 난무하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안정형의 행동을 어떤 고도의 전략일 것이라 의심합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비싸게 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쫓아오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쫓고 쫓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인데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넘겨짚죠. 감정의 일관성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 조절 능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회피형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오래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전략이 없는 사람의 행동에서 전략을 찾아내려 하고 숨은 의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숨은 의도를 찾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머리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 깊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져 봅시다. 의식적으로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독립성, 그리고 감정적인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정형 파트너 앞에서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길 원합니다. 소유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숨 막히지 않는 유대감을 원하고 의무감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결핍이나 불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중독적입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갇혀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대감을 주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외에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줍니다. 안정형 파트너와의 관계가 끝난 후 수년이 지나도 회피형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매혹 섞인 혼란스러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과거의 안정형 파트너와 비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가끔은 아무 뜻 없는 척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엔 끊임없는 신경 쓰임이 담겨 있죠. 회피형 사람들은 항상 안정형 전 연인을 놓쳐버린 최고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관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유일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피형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자신과 맞지 않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안정형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신 편안하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는지, 어떻게 감정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안정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관계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끌어당겼던 안정형 파트너의 감정적 독립성이 동시에 그들의 통제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적 거리와 친밀도를 조절하며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늘 하던 방식대로 관계의 온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일부러 싸움을 걸거나 단점을 찾아내고 맞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관계를 망쳐버리고 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안정형 파트너에게 집착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것을 파괴했는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정형 파트너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과 그와 같은 역학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려 애쓰는 회피형 사람들의 사례를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안정감이 바탕이 되지 않은 감정적 독립성은 안정형 파트너에게서 느꼈던 건강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단절이나 무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회피형이 안정형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회피형 관계 패턴을 정의하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힘겨루기가 없는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회피형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그저 회피형이 자유롭게 내어주는 것만 받기 때문이죠. 회피형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마음을 열거나 더 많이 소통하거나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로맨틱해지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용적인 태도는 회피형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동시에 몹시 두려우면서도 엄청나게 중독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은 늘 느끼던 압박감 없이 진정한 감정적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형 파트너가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을 더 열고 더 다정하게 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려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훗날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해보고 나서야 그 안정형 파트너와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자연스러웠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그 사람 곁에서 가장 나다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상실감과 후회에 빠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안정형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파트너가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고 더 깊이 유대할 수 있으며 사랑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정형 파트너를 향한 회피형 사람의 집착은 단순한 동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단지 안전하다고 느껴서 안정형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안정형 파트너가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가장 큰 도전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피형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정형 파트너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만듦으로써 이 단단한 껍질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고 다가올수록 회피형 사람은 그를 더 간절히 원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형 파트너 곁에 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잠을 설치며 자신이 자기 같지 않은 신체적 증상들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에 약에 취한 것 같거나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절반의 진실이 담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형 파트너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연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적 취약함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다른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안정형과 연애를 할 때 친구나 가족들은 자주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역학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형 파트너를 그저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종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끌어당긴 상대의 그 건강한 감정 상태가 역설적이게도 회피형의 깊은 무능력함과 수치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안정형 파트너를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기저에 깔린 원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순진하거나 단순하다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른다고 비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심리적 자기 방어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정형 파트너를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노골적인 조종이 아니라 미묘하게 감정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혼돈과 불확실성을 만들어 상대방이 자신처럼 불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고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정형 파트너가 한결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태도를 유지할 때 회피형 사람의 집착은 극에 달합니다. 평생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온 복잡한 방어 기제 없이도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안정형 파트너와 만나는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깊은 차원에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조건이나 밀당 없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감정 시스템 전체가 재설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관계가 끝나면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집니다. 안정형 파트너와 헤어지고 몇 주만 지나면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마비되고 다른 누구와도 예전 같은 유대감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연애는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안정형 애착 금단 증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연애도 안정형 파트너와의 경험만큼 자연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역설입니다. 회피형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관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안정형 파트너가 주는 안전함과 수용적인 태도는 회피형 사람들이 평생을 피하며 살아왔던 깊은 두려움과 트라우마,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안정형 파트너와 만날 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가족 문제, 그리고 다 극복했다고 믿었던 감정적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파트너의 한결같은 사랑은 진실의 약처럼 작용하여 회피형 사람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내면의 모습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은 안정형 파트너에 대한 집착을 치유이자 엄청난 공포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진정한 감정적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성장을 이루려면 취약함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짜 내 모습을 들키는 위험 등 회피형이 평생을 걸쳐 피해왔던 바로 그것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관계를 이해하면 회피형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마음을 열기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서도 안정형 파트너 앞에서는 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정형 파트너에게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회피형 사람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맺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확한 감정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알아봐주고 숨 막히게 하지 않으면서 안전함을 만들어준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의 집착은 단순한 사랑이나 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깨닫는 과정이자 그 가능성에 매료됨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학관계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회피형 사람들이 헌신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감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회피형 사람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랑에 닿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보이던 회피형 사람들이 안정형 파트너를 만나 갑자기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떡 벌릴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고 사소한 디테일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처음 발견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의 이런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온전한 안정형 애착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피어날 공간을 만들어주기보다는 회피형 사람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쫓아다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형 파트너는 회피형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연애 기술을 따르거나 역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며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이 회피형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거의 우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을 유혹하기 위해 안정형인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적인 조작과 결핍을 감지하는 놀라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절박함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죠. 그들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유일한 것은 진실한 감정적 독립뿐이며 이것은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회피형 사람들이 그저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자극하지 못하는 관계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허함과 단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의존하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안정형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사랑받았던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기준에 맞춰 저울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감정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회피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을 열기 위해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회피형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친밀감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감정적 온전함을 향한 그들 스스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회피형 사람과 안정형 파트너 사이에 이런 역학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관계와 무엇이 달랐는지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회피형 연애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애착 역학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